안녕하세요. 차복차복입니다. 요즘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챙기는 것이 정말 어렵죠.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파트 3. 자존감이 인간관계를 좌우한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평가가 아닌 과정에 몰입하라. 내가 그랬듯 전문직 종사자나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의심해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현재 돈도 잘 벌며 다른 면에서 모자랄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늘 쫓기며 산다. 왠지 모를 불안과 초조함에 잠을 못 이루거나 심한 경우 술을 마셔야만 잠을 이룬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대개 강박증에 시달린다. 강박증은 한 가지 생각이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지워지지 않는 증상이다. 이들의 강박증은 실은 어릴 때부터 예컨대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던 경우가 많다. 1등을 하지 못하면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거야. 등등.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헌신적인 부모도 있었지만 이처럼 강박증을 심어놓을 정도로 자녀에게 불안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부모는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자녀 혼자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내가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에너지를 일으킨다. 이 방법은 꽤나 중독성이 있어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방법을 쓴다.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을 내는 쓸모있는 의사가 되어야 해 라는 생각을 하며 나를 다그치고 있다. 문제는 이 방법만 가지고는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정해진 한도의 에너지를 넘어가면 이 동기부여는 불안과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좋은 책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묶여 한동안 한 글자도 쓰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좋은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독자들에게 훈계를 하는 나를 발견했고 결국 판매가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겹쳐 글을 전혀 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최선을 다하는 방식은 학생 때까지는 유효한 것 같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못 가면 끝장이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그것은 불가능해진다.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인정받는 데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에는 시험기간이 없고 담임선생님도 없다. 1년 내내 평가에 시달려야 하고 인정받아야 할 대상도 한두 사람이 아니다. 게다가 특정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면 정치적이라는 평가까지 듣기 십상이다. 평가가 아닌 과정에 몰입하라. 사회생활에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길잡이가 없다. 뚜렷한 성적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투표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느끼기에는 더 어렵다. 우리는 여러 사회에 동시에 속해 있다. 직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가정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가정에 몰두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 십상이다. 배우자에게 잘 인정받으려 하다가 부모님과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모든 면에서 가치를 인정받기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답은 과정에 있다. 과정에 몰입하면 된다. 평가는 나중의 일이고 과정은 현재의 일이다. 과정에 집중한다는 건 결국 오늘 할 일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일이다. 가령 취업을 하고 싶다면 취업을 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해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면 평가는 수능시험 당일이고 과정은 오늘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다. 오늘 공부할 언어 영역이나 수리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 말이다.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현재의 영역도 아니다. 과정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더라도 상처가 적다. 비록 시험에 통과를 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은 훌륭했다는 만족감이 남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내가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답이다. 그러기 위해선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 다시 내 강연 얘기를 돌아가자면 요즘 나는 강연이나 발표를 할 때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오로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마다 펼쳐보기 위해서, 내 딸들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쓴다. 그러다 보니 그 전에 비해 훨씬 나에게 몰입하게 됐다. 누구나 인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욕을 너무 추구하면 나 자신을 너무 다그치고 훈계하기 마련이며,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인정욕을 쫓아가지 못해 침체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의 경우에는 옛날부터 남의 평가에 대해 정말 많이 신경 쓰고 눈치 보던 사람이라 인정욕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에 비해 어떤 걸 열심히 준비하고서 발표를 할 때 실수할까봐 걱정부터 하면서 긴장해서 망치기 일쑤였습니다. 또 발표를 잘 끝마쳐서 사람들이 칭찬을 해줄 때에도 저는 그 칭찬마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비하했습니다. 이런 제가 발표를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하게 된 건 바로 남의 평가를 신경 쓰는 걸 줄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청중들은 은근 발표자 본인이 주목받을 때에도 그닥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제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하면 훨씬 몰입하고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학교나 직장에서 발표를 하고 났을 때 실수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실수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학교나 직장 같은 집단의 사람 중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는 발표 등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오히려 앞에 듣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방식이 있겠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남의 발표나 수업에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파트 3. 자존감이 인간관계를 좌우한다. 자존감 회복은 몸짱되기와 비슷하다. 심리학책 몇 권 읽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문제는 심리학책들이 사용 설명서가 제각각 다르다는 데 있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그들의 매뉴얼대로 따라하고 유명 강연을 들어봐도 나아지기는커녕 더 큰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보니 나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며 자포자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만하다. 자신의 심리를 파고들고 해결책이 될 만한 행동을 해봤다면 분명 마음은 회복의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린다. 때론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밟기도 한다. 쉽게 말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살이 빠지지 않는 것과 같다. 조금 빠졌다가 요요 현상이 오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살은 빠지지 않고 다른 부위를 다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몸짱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심리학 책만을 읽은 사람은 몸짱 트레이닝 교본만 읽은 것과 같다. 트레이닝 교본은 몸이 망가진 이유를 알려주고 근육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준다. 하지만 실천이 없는 이론은 지식에 불과하다. 몸짱이 되려면 직접 땀을 흘리고 근육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 자존감도 그렇다. 심리학 책만 읽어서는 내가 헬스 책 엄청 읽었는데 살이 안 빠져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심리학을 독학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유난히 부모에 대한 원망이 큰 사람들이 많다는데 놀란다. 그들은 놀랍도록 유사하게 자신이 가진 문제의 원인을 부모에게서 찾는다. 자기 문제점을 합리화하고 가정, 환경 문제로 국한하는 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너무도 쉽게 과거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과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모라고 믿는다. 그러곤 미래까지 변함없을 거라고 쉽게 단정짓는다. 참으로 안타깝다. 불행했던 과거와 거리두기 혹은 떠나보내기. 아픈 과거를 안고 살기란 쉽지 않다. 뜨거운 불덩이를 하나 품 안에 넣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자존감이 건강할 때 그 불덩이는 안전한 히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자존감이 떨어질 때 이 불덩이는 나를 활활 태워버리는 위험한 무기로 덜변한다. 이 불덩이의 크기와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뒀느냐에 따라 자존감이 지켜지기도 하고 홀라당 타버리기도 한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 중에서도 과거가 불행한 사람은 많다. 이들도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괴로워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다.
하지만 비교적 쉽게 빠져나온다. 과거의 불덩이로부터 멀찍이 떨어질 줄 안다. 괴로웠던 기억은 과거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랜 연습 끝에 깨닫게 된 이들이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불행을 놓아둔다. 가슴 한가운데나 어깨에 불은한 과거를 짊어지고 다닌다. 가만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잊힐 일인데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꺼내본다. 그럴 때마다 번번이 대고 상처를 입는다.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는 이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과거를 꺼내 보여준다. 이성에게 호감이 생기면 때를 놓칠세라 부모가 상처 준 얘기를 꺼내고 동료에게 따돌림 당했던 기억을 털어놓는다. 이런 나를 이해해줘. 혹은 이렇게 꼬이고 불쌍한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심리의 일종이다. 자기 어깨에 붙은 불을 사무실이나 애인의 집에 옮겨 붙이는 셈이 된다. 모든 아픔은 과거형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시간을 돌이키는 일이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아팠던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선물이 들어찬다. 이 선물은 세상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이 선물을 애써 거부할 까닭이 있을까? 기꺼이 받아 챙겨야 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오디오북을 읽어주고 있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제 오디오북에 많은 공감을 해주시겠지만 공감만으로는 자존감을 채우고 마음이 커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공감을 하면서 좀 더 마음이 커지기 위한 방법들을 실천해야 비로소 조금씩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헬스책을 읽는 것과 운동을 직접 하는 것과 다른 것처럼요. 저는 환경 탓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무언가 잘 안 풀렸을 때 진짜 이런 상황이라서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했지만 그런 건 도움이 되지 않는 신세 한탄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게 더 느려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기억들이나 경험들이 있었고 그것이 떠오를 때 자신의 마음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산책 등의 간단한 일들로 환기를 하거나 감정에 나쁜 영향을 줄 만한 행동들, 즉 자기 비관적인 태도 같은 그런 행동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바꿀 수 없으며 힘들고 괴로운 일들은 모두 과거의 일이므로 바꿀 수 없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또 자존감 회복이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과거가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기억이 계속해서 떠오르죠. 많이 힘들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가라앉혀 보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연습을 하는 등의 갖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자신의 주변에 재난과 같은 감정 노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이나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실천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항상 칭찬해 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차북차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